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국장 이호동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한중 FTA 활용에 관한 정부 지원 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 번째, 금년도 수출 여건 및 정책 과제, 그리고 두 번째로 한중 FTA 활용 지원 대책을 4개 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수출 여건 및 정책 과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우리는 수출 수입 모두 안 좋았습니다. 수출이 지금 여기 7.9%인데 확정치는 8%가 감소했고요. 사상 엄청난 감소폭이 컸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크게 아까 저희 장관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있는데, 경기적 요인들은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그럼에 따른 세계 교역이 감소됐고, 또 저유가가 심화되고, 이러한 경기적 요인과 함께 중국 수입 구조가 중간재 위주에서 중간재 비중이 대폭 줄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 해외 상선 비중이 자동차나 휴대폰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해외 쪽에 가서 생산하는 것이 많이 늘다, 이런 구조적 요인이 겹쳐가지고 이러한 좀 저조한 수출입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여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녹록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 요인이 있는데요. 중국 등 아까 중국이 이제 7% 성장을 마감하고 6%대로 이제 접어들었고, 이렇게 중국 등 신흥국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또 우리를 뒤쫓아오는 이런 중국 등과의 기술 격차가 굉장히 축소돼가지고 우리 경쟁력이 이제 좀 떨어지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저유가가 점점 더 심화되고, 특히나 이제 이란이 경제 제재 조치에서 해제돼서 세계 경제에 이제 다시 복귀하게 됨에 따라서 유가가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저유가, 또 경쟁국의 통화 약세, 일본 같은 경우에 계속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데, 중국은 최근에 또 위안화를 실시해가지고 평가 절하를 해서 우리의 이제 그 통화도 그 이점을 좀 상실해가지 않나, 이런 우려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 경제 회복 지연에 따라 교육 증가율도 계속 둔화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계 교육 증가량이 한 4% 정도는 될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 이 평균치를 보면은 평균 증가율 5%를 밑도는 수준으로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위기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위기가 있을 때도 항상 기회 요인은 항상 있기 마련이고, 우리가 이 기회 요인을 더 크게 만든다면은 수출 회복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선진 경제 회복세에 있는데요. 선진국이 미국을 주도로 해가지고 이제 회복세에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을 뒤이은 그 인도가 이제 성장세에 있고, 특히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란이 세계 경제에 복귀하면서 커다란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상거래, 이 규모도 예전에 이제 통관 수출이 주 유지였다면 이런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규모가 굉장히 크게 이제 확대되고 있고, 또 우리 한류 기반 소비재 K 프로덕트는 작년에 수출액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K 프로덕트는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한중 FTA 발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중 FTA는 아까 저희 장관님 축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게 26%, 미국이나 EU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큰 시장입니다. 이러한 큰 시장과 FTA가 열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큰 기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2015년에는 여러 가지 수출 정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했고, 여러 가지 또 성과도 있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 FTA 활용률을 65%까지 끌어올렸고, 또 저희 VIP께서 중동 순방 이런 정상회교를 통해서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가했고, 또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시장, 품목, 주체, 방식, 지원 체계에 있어서 일대 혁신을 꾀하고자 합니다. 시장은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것이 한중 FTA로 인한 중국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더해서 이제 정상회교를 활용한 맞춤형 지원,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품목에 있어서도 소비재 서비스 기술 브랜드를 다변화하고, 주체도 내술 기업을
수출 격파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방식도 기존의 통관 수출 위주가 아니라 이런 전자상거래 방식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책에도 여러 가지 우리 코트라나 무역협회나 여러 가지 수출 지원 기관이 기존에 제조업 위주였다면 이제 소비재나 서비스 분야까지 좀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한중 FTA 활용 지원 대책에 대해서 4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FTA 활용 지원 체계 본격화, 중소기업의 FTA 활용 여건 개선, 대중국 수출 역량 강화, 통관 비관세 장벽 애로 해소, 이 4가지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중 FTA 활용 지원 체계의 본격화입니다. 한중 FTA가 발효되기 전에 작년 3월에 차이나 데스크를 발족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현지에는 FTA 해외 활용 지원센터,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청도 4곳에 활용 지원센터를 설치했고요, 구축했고, 이 차이나 데스크가 한중 FTA를 활용하는 원스톱 전담 기관으로 이제 발족을 했고, 지금 서비스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해서 컨설팅하는 것도 앞으로 해나갈 것이고, 또 중국의 우리 코트라와 비슷한 CCPIT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모든 중국 관련 정보를 여기 차이나 데스크에서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 하고의 수출을 하는데 FTA를 특히 활용하는데 어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차이나 데스크를 통하시면 모든 궁금증을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제 이후에 차이나 데스크에서 아마 또 요 관련된 발표가 있을 텐데요. 한번 다시 들어주시면 되고, 이거와 연계해서 중국에서도 해외 활용 지원센터가 중국 현지에서 비관세 장벽 해소, 이런 애로 해서 이런 것도 적극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기술 장벽 TBT 한중 공동 사무국을 설치해서 중국의 현지에서의 기술 규제, 시험 인증 등의 무역 기술 장벽 애로 해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세청에서 하고 있는 SFTA 차이나 센터, 또 우리 특허청에서 하고 있는 중국 IP 데스크, 그 다음에 우리 무역협회 내에 설치되어 있는 FTA 종합지원센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FTA 콜센터 1380으로 연결을 하시면은 모든 FTA에 관해서 활용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국 관련돼서는 이 1380에 전화하셔서 중국 관련하시면은 말씀만 하시면은 바로 차이나 데스크로 연결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들은 이 FTA 활용하는 데 원산지 관리 큰 부담이 없는데, 중소기업은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관리가 참 어렵고, 그래서 FTA를 활용하는 것에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 영세 중소의 원산지 관리를 중점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대행 서비스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한중 FTA 관련해서 활용 경험이 없는 25,000여 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 서비스, 아마 저희가 25,000개에 대해서 각자 이게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메일링 서비스를 아마 할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기업은 또 특화 컨설팅도 제공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원산지 관리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것이 관세청 세관과 시스템 간에 연동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또 원산지 인증 수출차 유효기간 연장이라든가 간편 인정제 확대를 실시해서 원산지 관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째로 대중국 수출 역량 강화입니다. 지금 우리 중기청 주관으로 차이나 하이웨이 유통시장 쪽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것들을 마케팅 준비 이행 단계로 세분화해서 좀 더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또 농축산물 가공식품 제조 수출업체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수출 전략 상품을 육성해서 규모와 전문화 주체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국 현지에 한국농식품관을 구축한다든가, 콜드체인을 구축한다든가, 또 K피시 브랜드관을 개설한다든가 해서 중국 현지 거점을 확보해 나가고, 또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전 과정을 통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중 수출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비관세 장벽이 하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인증 획득인데요. 이런 것들을 중국 진출 중소기업에 대해서 올해는 280개사에 대해서 화장품, 특히 의료기기, 식품 환경규제, 공산품 등에 대해서 인증 획득하는 것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시장에 있어서의 유통망 진출 확대를 위해서 중국 주요 거점 시장에 전시 판매 후 대형 유통망 입점 및 바이오를 발굴 지원해 나가고 이렇게 좀 유통망 진출을 적극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장품 등 유망 소비재 수출 기업 대상 무역 보험 한도 우대 및 보험료 할인 지원 이렇게 해서 맞춤형 무역 보험 제공을 크게 확대해 나가고 또 산단 입주사의 경우에는 중국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중국 바이오 초청 수출 상상매도 개최해서 적극 수출과 연결되도록 그리고 FTA 활용을 해서 적극 수출과 연결되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네 번째 과제로서 통관 비관세 장벽 애로 해소인데요. 먼저 통관 전찰 간소화를 위해서 여러분 사실은 FTA를 활용하려면은 CO 발급, 원산지 인증서를 발급해야 되는 게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사실 안 할 수는 없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FTA 협정 체결한 것 중에 처음으로 한국과 중국 간에는 세관 간의 원산지 자료 교환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CO를 바로 이제 보내고 그쪽에서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상반기 중에 구축을 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서 7월부터 본격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통관 시에 우리 종이로 출력하는 그런 CO 발급 이런 거를 CO를 제출이 면제된다거나 이렇게 좀 신속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비관세 장벽 애로 해소를 위해서 한중 FTA 비관세 작업반 회의, 또 품질 검사역 회의 등 이런 것들을 조기에 좀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생안전 상호 인정도 뭐 유아용품이라든가 식품, 화장품 분야에 있어서 인정을 확대해 나가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좀 수출 품목 다변화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뭐 소비재, 그다음에 기술 브랜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재 산업 육성 종합 대책을 3월까지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드렸고 저도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통관 수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좀 더 전자상거래 이 방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자상거래를 활용하려면은 뭐 입점, 마케팅, 물류, 반품 이 단계별로 여러 가지 애로 해소가 있는데 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입점 단계에서는 뭐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을 지원을 확대한다던가 그 다음에 마케팅에 있어서는 중소전문몰을 홍보를 지원하고 온라인 할인 행사를 개최한다든가 물류에 있어서는 국내에 첨단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중국 현지에서는 보세창고 신규로 확보하고 또 이 반품 단계에 있어서는 역직구 수출 증명제 표시대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이런 전자상거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출 신고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수출 실적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은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수출을 할 때 이거 하면 바로 그것이 관세청 말하면 세관과 연결이 돼서 수출 실적으로 잡힐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지난해 한중일 정상 간의 의제화가 됐었는데요. 한중일 디지털 싱글 마켓 이것도 로드맵 수립 및 채택 추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이제 정부에서 한중 FTA 활용과 관련된 지원 대책을 설명드렸는데요. 연초부터 이러한 활동을 좀 적극해서 조기에 집중해가지고 기업 여러분들이 중국을 진출하시는데 확대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